제롤드 와인버그의 명저 퀄리티 소프트웨어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QSM의 세계로 다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관리에 대한 정말 날카로운 통찰을 담은 책이죠. 네, 맞습니다. 이번 장의 제목이 Moving Toward Congruence, 우리말로 하면 일치성을 향하여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일치성. 사실 관리자가 되면요, 소위 문제 직원을 다루는데 감정적, 정신적 에너지를 엄청나게 쏟게 되잖아요. 아, 정말 그렇죠. 오늘 저희의 목표는 바로 그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나 자신을 관리하고 또 팀을 이끌 수 있는지, 바로 이 일치성, congruence라는 핵심 개념을 통해 알아보는 겁니다. 네, 바로 그 지점이에요. 저자인 린다 힐의 연구를 봐도 신임 관리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문제 직원을 대하는 거라고 하거든요. 아, 역시 그렇군요. 네. 근데 여기서 와인버그가 강조하는 건 감정을 억누르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감정이라는 에너지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쓸 거냐, 이 문제죠. 이게 바로 불일치적, incongruent하다고 하죠. 그런 행동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인 거고요. 불일치적 행동의 배후에 감정이 있다. 흥미로운데요? 그럼 그 불일치적 대처, incongruent coping이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쉽게 말하면 내면의 감정이랑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상태를 말해요. 속과 겉이 다르다는 거군요. 네. 근데 그 밑바탕에는 우리가 생존 규칙, survival rules라고 부르는 무의식적인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요. 생존 규칙이요. 네, 마치 정말 생존이 걸린 문제처럼 반응하게 만드는 그런 규칙들이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실수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이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어떡하지 실수할지도 몰라 라는 내면의 메시지가 나는 항상 완벽해야 해 라는 생존 규칙이랑 딱 결합하면 엄청난 두려움을 낳는 거죠. 아, 그리고 이게 바로 불일치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그 불일치적인 행동이라는 게 그 네 가지 비난하기, blaming, 또 지나치게 이성적인 척하기, super reasonable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네, 비위 맞추기, placating, 엉뚱한 행동하기, irrelevant까지요. 근데 정말 흥미로운 점은 하나의 생존 규칙이 위협받을 때 사람마다 다른 방식으로 대처한다는 거예요. 아, 정말요? 네. 예를 들어서 나는 완벽해야 해 라는 규칙을 지키려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결점을 막 공격하면서 비난할 수도 있고요. 블레이밍이네요.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말과 행동에서 완벽하게 보이려고 감정 하나 없는 로봇처럼 행동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super reasonable이고요. 와, 듣고 보니까 이런 무의식적인 반응의 고리를 끊는 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내면 메시지를 잘 듣고 그걸 높은 자존감을 바탕으로 재구성, 즉 리프레이밍 하는 겁니다. 리프레이밍이요? 네. 이건 그냥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내면의 풍경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책에 나온 예시들이 아주 인상 깊었어요. 예를 들면 누군가 나를 비판할 거야 라는 불일치적인 메시지 있잖아요. 네네. 적인 메시지로 바꿀 수 있다는 거요. 맞습니다. 몇 가지 더 살펴볼까요? 예를 들어 그들이 나를 능력 없다고 생각할 거야. 이런 생각. 그 밑에는 항상 좋은 인상을 줘야 해 라는 규칙이 있거든요. 아, 그렇죠. 이걸 일지적인 메시지로 바꾸면 누군가 나를 능력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나는 살아남을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지도 몰라. 이것도 있었어요. 이거는 항상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아야 해 라는 규칙이 밑에 깔려 있는 거고요. 맞아요. 그때는 이렇게 바꾸는 거죠. 나는 내가 진심으로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다. 와, 이렇게 내면의 메시지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불일치적인 행동이 일어나기 전에 막을 수 있다는 거군요. 네, 아주 강력한 방법이죠. 하지만 머리로는 이해해도 막상 화나 실망 같은 강한 감정이 휘몰아칠 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필요합니다. 책에서는 몇 가지 핵심적인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네, 첫째, 자신에게 중요한 문제라면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감정이라는 게 이거 중요해 하고 알려주는 신호거든요. 침묵 속에서 삭히는 건 결국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둘째, 목소리를 내기 전에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조언도 있어요. 아, 잠깐 멈추는 거요? 네, 내가 뭘 봤는지, 어떻게 해석했는지, 다른 해석은 없는지, 진짜 쟁점이 뭔지 이런 걸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과정이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나를 주어로 말하는 거, speak for yourself. 모두가 이 디자인을 원해요가 아니라 저는 이 디자인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이렇게요? 네, 그리고 넷째,
적절한 사람에게 직접 말해야 합니다. 제3자를 통해서 말이 전달되길 바라거나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말하면 안 돼요. 아, 책에서 특정 개인의 문제를 전체 메일로 보내는 걸 비겁한 스컹크가 환풍구에 악취를 뿌리는 것에 비유한 부분이 정말 기억에 남네요. 하하, 정말 적절한 비유죠. 마지막으로 5째는 공정한 전술을 사용하고 일치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거였죠. 네, 비난, 심리 분석, 설교, 신문, 조롱 이런 방식은 피해야 해요. 만약 감정이 너무 격해져서 자신을 통제할 수 없다면 잠시 대화에서 벗어나는 게 낫습니다. 결국 일치성은 일치성을 낳는 법이니까요. 바로 그거죠. 자, 그럼 이 부분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미 불일치적인 상태에 빠져버렸을 때 거기서 빠져나오는 구체적인 방법도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네, 5단계의 회복 과정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단계는 불일치성 알아차리기예요. 내 몸의 신호, 얕은 호흡이나 경직된 자세, 통증 같은 걸로 내 상태를 인지하는 게 첫걸음입니다. 프로젝트 계획서를 건네는 부하 직원의 손이 떨리는 걸 보고 자기 행동을 깨달은 팔슨의 이야기가 좋은 예시겠네요. 맞아요. 자기가 책상을 꽉 쥐고 소리치고 있었다는 걸 그때서야 깨달았죠. 이렇게 다른 사람의 반응을 통해서도 내 상태를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내 상태를 알아차렸다면 두 번째는 조정하기. 자세를 바꾸거나 호흡을 조절하는 등 아주 작은 신체적 변화를 시도하는 거군요.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정말 중요합니다. 상대방과 접촉하기. 접촉하기요. 네. 자신과 먼저 접촉한 뒤에 상대방과 접촉하는 거예요. 이때 핵심은 나, 즉 I로 시작하는 문장으로 해석이 아니라 내가 관찰한 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은 무책임하게 행동했어요. 이게 아니라 그렇죠. 그 대신 제가 들은 바로는 당신이 구체적 행동을 했을 때 저는 무책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제가 오해한 부분이 있나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확인의 여지를 주는 거군요. 그리고 네 번째 단계가 상대방의 반응 기다리기. 네, 내 말을 막 쏟아내지 말고 말에 마친 뒤에는 상대가 반응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게 의외로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째, 필요한 만큼 이 과정을 반복하는 겁니다. 일치성에 도달하거나 아니면 지금은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을 때까지요. 상호작용이 잘 안 풀리더라도 그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다는 마지막 조언이 중요하게 들립니다. 이게 바로 학습하는 조직을 만드는 길이 아닐까 싶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관리자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일치성, 컨그루언스를 회복하는 게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치성은 단순히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하는 걸 넘어서요.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데서 시작되거든요. 자신을 존중하는 데서요? 네. 그리고 자신을 존중할 때 비로소 애슈비의 필요 다양성의 법칙, 애슈비's Law of Requisite Variety가 요구하는 다양한 행동을 시도해볼 위험을 감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와, 그 법칙이 여기서 연결되는군요. 네. 이게 바로 프로페셔널한 관리자로 나아가는 길이죠. 스 주니어의 말을 인용한 구절이 떠오르네요. 프로란 기분이 좋지 않을 때조차도 일을 잘 해내는 사람이다. 그렇죠. 여기서 최고가 아니라 잘 해낸다는 점이 핵심인 것 같아요. 맞아요. 완벽하지 않아도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프로답게 대처할 수 있는 힘, 그게 일치성에서 나오는 거겠죠?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책에 댄스타의 편지 내용이 나오잖아요. 네, 기억나요. 만약 여러분이 일치적인 소통에 능숙해진다면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기대하게 될까요? 그들은 여러분에게 대신 말해달라고 부탁할까요? 아니면 그렇게 말하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할까요? 그리고 당신은 그 상황에서 무엇을 원하게 될까요?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